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야말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일 이렇게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무력 대응까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6월 4일 김여정의 담화를 시작으로 지난 일요일 저녁까지 뭐 상당히 너무 많은 평양에서 담화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일일이 정말 체크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입니다. 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의 리셋 틀을 바꾸고 이걸 통해서 북미 관계의 기본 구조를 바꿔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배경은 아마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은 코로나로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을 새로운 어떤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뭔가 경쟁 어떤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이 이제 대남 관계고 이어져서 대미 관계까지 확대가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남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남측은 이제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예고했는데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넘어갔고요. 1월, 2월에 도발 예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남측과의 뭐 대화가 있었는지 하여튼 총선을 넘어갔습니다. 예.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남한이 뭔가 선심, 뭔가 호의를 베풀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나가도록 남측이 움직이지 않는 데서 이제는 남북 관계를 압박으로 몰고 가는 것이 북한에게 득이 된다고 본 거죠. 일단 전단살포를 김여정 부위원장이 꺼내 들었지만 전단살포는 이제 서막이었고요. 네. 이제 계속 뭐 최종 군사행동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미 관계죠. 11월 첫째 주에 미국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현재 미국이 워낙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 또 애틀란타의 또 흑인 사망 사건, 또 코로나 등으로 해서 미국이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없죠. 그렇지만 또 제재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 11월 전에 도발을 통해서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메시지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북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김여정을 시작으로 줄줄이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두셨는데 지금 뭐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다시 등장을 했고 이렇게 대남 라인의 강경파들을 좀 내세운 의도도 좀 읽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거친 입을 좀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여정의 발언 중에서는 이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 참 우리가 모르는 용어도 많이 만들어내는 거. 대적, 이제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게 이런 권한을 넘긴다. 또 자신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성권은 아무래도 지금 외무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선거에 활용할 만한 호재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과거에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재미를 본 것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은 올 하반기에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장금철 통전부장입니다. 대남 총괄하는데 이제 북남 관계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이제는 뭐 수습할 수 없는 북남 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국면까지 왔다라고 그래서 향후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하여튼 말들은 굉장히 거칠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의 다음 행보가 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좀 행보에 나설까요? 일단은 이제 25일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데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를 합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고사포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100억 들여서 지은 건데 뭐 이거를 뭐 폭파하겠다라는 등 메시지를 또 보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NLL 또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카드를 넘어서 미국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한 1000에서 2000 정도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도 압박을 가함으로써 워싱턴을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역시 군사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예. 일련의 이런 시나리오들이 과연 시계열적으로 계속 나올지는 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남한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꺼내는 것은 예.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이 갈등의 발단으로 떠오른 게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럼 해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근데 보세요? 해법은 이제 지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두고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에 관해서 일단 국내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또 국내 헌법의 표현의 자유 두 가지입니다. 네.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본인의 표현의 자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국제관계에 따른 합의죠. 이제 국제법이 우선하느냐, 국내법이 우선하느냐, 이제 이런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 법리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가장 예민한 해법은 이걸 통해서 비무장지대에 군사적인 충돌이 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렇지만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뭐 그런 것은 또 북한의 민주주의와 뭐 어떤 개혁 개방을 위해서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이런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지. 이것이 남북교류협력 위반이다, 고발한다, 또 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우선이다, 국제법 우선이다. 이런 법리상의 논리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대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한반도에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어떤 외교적 좀 해법이 사실은 있을까요? 뭐 6월 15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고 또 그렇죠.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라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아주 소용돌이 쳤던 하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 4일 김여정의 담화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북한이 뭐 청와대 한라인까지 현재는 이제 끄는 상태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특사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남측이 북측의 특사를 제안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입장이 어긋나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또 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는 것이 현금이 됐든 물자가 됐든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북한의 평양 종합병원 20층짜리 2개 동을 짓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물자를 좀 지원함으로써 남북이 좀 긴장을 가라앉히고 서로 대화의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남측이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남측이 그것을 뚫고 나오라. 이것은 쉽지 북한의 않죠. 억지 주장이죠.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돼야지 남측의 운신의 폭이 있지 않냐. 북측도 그랬습니다. 남측이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더니 남측이 어딜 끼느냐는 식으로 또 발언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입장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인도적 어떤 의료물자 지원 등을 통해서 일단 긴장은 가라앉히고 뭔가 북미 간의 또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남북관계 해법을 위한 좀 실효성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